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8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고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INFJ는 자신도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도우려는 본능과 삶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가까운 관계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INFJ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이로 인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끌려들게 됩니다. 또한 INFJ는 자신의 가치관과 이상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약자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모든 INFJ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은 유형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경험, 가치관 및 성장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8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FJ는 타인을 돕는 것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INFJ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때로는 상황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일 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내향적 직관과 외향적 감정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주고 외향적 감정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 기분, 감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INFJ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고 나쁜 상황에서도 물러나기가 어렵습니다. INFJ가 타인을 돕는 것은 그들의 타고난 성향이며 이는 그들의 주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쉽게 감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INFJ는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흡수합니다. 외향적인 감정 기능은 INFJ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정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이러한 공감형 성격은 사실 그 감정들을 자신의 것처럼 흡수하게 됩니다. INFJ는 타인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며 흡수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실제로 느끼기 어려워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INFJ는 어떤 감정이 자기 자신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을 도와야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공감 능력은 때때로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나르시시스트와 같은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건강하지 않은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INFJ는 필요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필요로 되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 다른 사람 또한 필요로 하는 순환적인 관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INFJ는 필요로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독립적이더라도 INFJ는 다른 일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외에는 인생에서 많은 것들로부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의존되는 것은 INFJ에게 의미와 보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좋은 기분이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존성은 만족감을 준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헌신의 저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공감의 선물로도 간주됩니다. 이러한 필요의 의존성은 INFJ가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INFJ는 성숙해지며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필요성을 자신의 필요에 적용시키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결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INFJ는 자신의 통찰력을 표현할 수 있는 출구가 필요합니다. INFJ 성격 유형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철학적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더 열려 있다면 INFJ는 이러한 통찰력을 자주 공유하는데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INFJ는 사람들의 퍼즐 같은 마음을 풀어내는 것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여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일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근거로 INFJ는 순간적으로 비유, 예시, 과거 경험을 떠올려 사람들이 자신의 조언과 통찰력에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INFJ가 누군가의 문제에 참여하면 책이나 영화에서 찾을 수 없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교훈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INFJ는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INFJ는 자신이 몇 분 안에 사람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감정이 등장하면 완전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INFJ는 자신이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고 그들과 처음으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며 연결에 묶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한 애정, 사랑,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INFJ가 궁극적인 관계를 찾을 때 그들은 더욱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깊이 알고 있는 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고집스러우면서도 까다로운 INFJ이지만 사랑의 상황에서는 동화 속 기대와 같이 손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INFJ는 사람들이 가진 잠재력을 볼 수 있습니다. INFJ는 가짜 행복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신을 두어 그들의 고통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들은 분노 뒤에 있는 스트레스, 슬픔 뒤에 있는 외상, 그리고 조작 속에 있는 불안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지 INFJ는 항상 자신이 그 상황을 겪는다면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본질적인 그 사람과 분리할 수 있을 때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INFJ가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영혼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독성을 자아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INFJ는 감정적인 깊이에 끌립니다. INFJ는 물질주의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깊이가 부족해서 쉽게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살 때 INFJ는 그들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보통 깊은 만남과 인생의 교훈을 경험한 경향이 있어 그들의 감정적인 깊이에 끌리게 되죠. 이러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경험으로부터 극단적이고 흥미로운, 신비로운, 기묘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이 INFJ를 매료시킵니다. 특히 INFJ가 스스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INFJ를 감정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덟 번째, INFJ는 주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INFJ의 공감 능력이든 깊은 조언에 기인한 것이든 INFJ는 자연스럽게 주변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낯선 사람이 서로 알아가는 몇 분 안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INFJ에게 털어놓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또는 깊은 인생 조언을 위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합니다. 마치 INFJ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을 알면서 방어막을 내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INFJ는 조금은 사회적으로 어색하지만 돌봄의 느낌을 주는 분위기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INFJ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은유적인 사고방식을 마주하면 이를 거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이런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 그들을 실제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INFJ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다양하며 각 개인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INFJ의 공감력과 도움의 욕구는
그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성향은 INFJ를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상담 상대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INFJ는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인 고민과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NFJ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INFJ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INFJ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며 그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영감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 세상에 맞지 않는 감정과 역할을 가진 독특한 존재. 지금 시작합니다. INFJ 성격 유형은 가장 흔하지 않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테레사 수녀와 같은 인물들도 INFJ였고 그들 또한 자신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느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냥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여러분에게 맞추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INFJ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거나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독특하고 오해받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사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고려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파악하고 표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초능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INFJ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전 세계 인구의 단 2%만이 INFJ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INFJ로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연결을 원하지만 내면의 생각이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논리적이면서도 감정적이기도 하죠. 이런 모순이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면서도 마음속에 오해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맞지 않아라고 소리치는 큰 허무함을 느낄 수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종종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고 패턴과 숨겨진 의미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INFJ는 직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감은 여러분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때로는 단순히 직감에 따라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INFJ라면 직관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관은 그렇게 멋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직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INFJ는 자신의 직관에 대해 스스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거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때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려주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직관은 추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INFJ는 이 세상에 자신을 맞추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기준과 틀에 맞추느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구성된 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INFJ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NFJ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주변 환경의 분위기나 느낌을 빠르게 인식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조화롭고 평화로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인류의 역사 속 인물 중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약 마하트마 간디가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종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 외향적이고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INFJ는 종종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간디를 생각해보세요. 간디는 진정한 INFJ로 자신의 가치관을 아무도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불의에 항의하기 위해 굶어 죽는 등의 희생을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헌신하는 간디를 단순히 헌신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INFJ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직접 체감하며 이는 탁월한 공감력의 예시입니다. 그는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였고 그는 폭력 없이 이루어냈습니다. 간디는 INFJ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간디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역사 속 유명한 INFJ로는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간디와 마찬가지로 넬슨 만델라 역시 자신이 세상에 속하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을 참지 못한 INFJ로 선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직접 체감하였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INFJ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만델라 역시 그가 믿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항하는 그의 투쟁으로 인해 그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을 겪었으며 이후 국제기구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후 몇 년 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 흑인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만델라는 INFJ의 최고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깊은 공감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예민한 상황을 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 세계 지도자들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외향적인 인물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넬슨 만델라는 내향적인 사람도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만델라의 이야기로 INFJ가 얼마나 훌륭한 리더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INFJ는 타인과 공감하는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이 강하며 그래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INFJ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넬슨 만델라처럼 말이죠. 또한 INFJ를 훌륭한 리더로 만드는 요소는 바로 그들의 직관력입니다. INFJ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하며 INFJ가 탁월한 리더가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INFJ의 공감 능력, 사회적인 관심, 직관력은 그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역사 속 INFJ로는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유일무이한 인물로서 INFJ 성격 유형의 또 다른 훌륭한 예시입니다. INFJ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며 자신이 믿는 이념을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강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죠. 이 모든 점이 마더 테레사의 성격과 업적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신의 사역으로 여겨지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심으로 대하고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 가난, 노숙, 기아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구원했습니다. INFJ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하트마 간디,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와 같은 INFJ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도 변화를 이끌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INFJ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시각과 능력을 활용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INFJ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타고난 작가인 10가지 이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J.K. 롤링, 라이소 다운의 저자 J.D. 셀린저,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창작자로 유명한 톨킨은 모두 INFJ로 알려져 있습니다. INFJ는 세상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특징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차별화시킵니다. INFJ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글쓰기가 그들의 삶 속에서 혼란을 해소하고 진정으로 이해받는 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들에게 글쓰기는 타인의 판단이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관점을 나타낼 수 있죠. 지금부터 INFJ가 타고난 작가인 10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INFJ는 글을 메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타고난 작가인 INFJ는 독서하는 동안 중요하고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합니다. 마치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특별한 의미나 흥미로운 구절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영원히 가슴속에 담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적 이끌림입니다. 그들은 책 속의 심오하고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해가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 메모하며 읽어나가는 것이죠. 작은 포스트잇, 스마트폰 노트 등 어느 곳이든 INFJ의 메모는 독서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도 지난 독서의 내용과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회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메모 속에 내재된 지식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중해지며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INFJ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고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 속에 몇 시간을 파묻혀 세상을 탐험하는 것은 INFJ에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그들은 빛바랜 페이지 속에 조용하고 편안한 세상 속에서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죠.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책장의 여운으로 인해 일상의 소음과 혼돈을 잊고 환상적인 세계로 빠져들며 각 챕터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집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순수한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녁 모임을 같이 하자거나 게임을 함께 하자고 아무리 권유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독서보다 그들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일상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의 직장 상사가 갑자기 악마처럼 보이고 직접 대면하기 두려울 때 INFJ는 글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면 그 순간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해야 할 내용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구입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NFJ는 전화보다 서면 소통의 편안함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또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들은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생일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등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보다 글을 사용하는 것은 INFJ의 본능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모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쓰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INFJ는 떠오르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글로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가슴 아픈 로맨스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든 모험 이야기를 꿈꾸든 INFJ는 끊임없는 상상력으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창의적인 세상을 끊임없이 찾아 나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종이에 기록할 때마다 자신의 글을 통해 대리생활을 하는 INFJ는 일시적으로 현실을 잊고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며 위안을 얻습니다. 5번째, 그들은 훌륭한 작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가들 중 INFJ는 자신의 글이 훌륭하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는 탁월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작가들의 글의 아름다움에 종종 놀라곤 합니다. 문장의 섬세한 구조부터 꿈같은 회화적 산문까지 정성을 다해 만든 작품에 감동받습니다. 그들은 깊은 감동을 주는 문장이나 단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읽고 다시 읽곤 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들은 마치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친구와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는 것처럼 미소가 지어집니다. 6번째,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INFJ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기도 하죠. 그들은 이 세상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INFJ는 세상을 호기심으로 관찰하며 종이에 글을 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계속 상상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INFJ에게 글을 쓰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살아나고 섬세하게 쓰여진 글 속에 자신이 담겨 있음을 느낄 때 INFJ는 마음의 위안과 만족감을 얻습니다. 자신이 쓴 글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명상과 같은 효과를 얻죠. INFJ에게 글쓰기는 내면 깊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취약성을 종이 위에 표현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내면에 쌓이는 감정적 압박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삶을 더 가볍고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죠. 8번째, 그들에게 일기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일기 쓰기는 INFJ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표현하고 삶과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이해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INFJ에게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 성찰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고 겉보기에 의미 없게 보일지라도 INFJ는 모든 일기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9번째, 그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INFJ는 민감도가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는 작은 세부 사항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원에서 뛰어놀던 강아지가 언제 떠났는지 또는 사람들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소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간과하는 사물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이 특별한 특성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INFJ에게는 본투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말라고 권유해도 이러한 특성은 그들의 본능적인 성향에서 비롯되어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INFJ에게 이러한 민감성은 그들의 초능력이며 이를 통해 훌륭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죠. 10번째, 그들은 모든 칭찬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친절한 말은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INFJ가 가장 힘들고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작은 격려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INFJ에게 자신의 글에 대한 칭찬은 더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을 부여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자신의 글을 읽고 또 읽어 모든 문장, 문구 및 단락을 검토하고 그러한 칭찬을 이끌어낸 숨겨진 문장이 무엇인지 찾아냅니다.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는 그들 내부의 창의적인 불꽃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INFJ 중 작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재능과 특별하고 희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글쓰기가 복잡한 내면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INFJ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타고난 글쓰기 재능의 선물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작가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출판 작가가 아니더라도 INFJ는 자신의 심오하고 깊은 내면을 표출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 펜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